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발명가 에디슨,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영국 수상 처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오히려 학업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인류의 사회에 남을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읽기 능력 개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인데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논의해 줄 분들을 소개합니다. 독서를 공부나 학습이 아니라 재미있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독서가 곧 수준 높은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경험을 계속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책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으로 그 한 권을 읽었으면 수백 단어를 배웠을 수가 있는데 독서 교육이 배움의 시작점이다. 사실 어렸을 때는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이 청소년기에 들어서서는 책을 많이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입시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당시에 알베르트 까뮈의 네. 이방인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묘사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데 최 선생님은 어떻게 초등학교 때 300권 읽고 고등학교 때는 안 읽으셨나요? 아니면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제가 진짜 그걸 읽고 저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내 내면이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것들을 느꼈던 엄청난 충격이 왔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어떤 거 느낌이 오셨어요? 저는 그 청소년 시기에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우주. 예, 그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처음에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근데 읽혀지나요? 안 읽혀지죠. 그래서 제가 그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원장님은 진짜 궁금해요. 원장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공개를 원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알면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다 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죄 짓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공개를 해야겠죠? 저는 그 빅터 유고의 레미제라블 아마 예. 거기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거기서부터 문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막스 밀러 작품에 그 시기에는 사춘기 시절이라 그런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오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전 뭐 청소년 시절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뭐 꼽을 만한 게 없는데 꼽으라고 하면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노인과 청새치간의 투쟁,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 때 읽었는데 정말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상상의 나를 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좋긴 좋은데 이게 학급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생 독서량 어때요? 현재의 독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신문, 잡지 이거 외에도 이북이라든지 그 외에 블로그, 뭐 동영상 같은 여러 가지 모든 정보 매체를 다 활용해서 하는 게 독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학생들이 기존 세대에 비해서 결코 독서량이 작진 않다라는 보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늘 손에서 뭔가를 네. 이렇게 보고는 있네. 네. 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나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학교의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제발 검색이 아닌 사색을 막 이렇게 외치곤 하거든요. 검색이 아닌 사색.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는 그런 책 읽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선생님? 제가 몸으로 느끼기에도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독서에 대해서 아이들이 갖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독서를 수업이나 공부 이외의 활동으로 좀 흥미있게 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독서를 좀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 교육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아니죠. 더 아이러니인데. 잘해야죠. 그러니까. 아, 더 잘해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럼 어떻게 처음 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좀 읽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독서가 제일 좋은 건 이제 재밌게 읽는 게 제일 좋죠. 자기 언어 수준에 맞는 책을 재밌게 읽어서 독서의 재미를 알고 그래서 책을 읽어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청소년들한테 야 책을 재밌게 읽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귀에는 되게 이렇게 신선 노름처럼 들리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하고 안 하고와 별개의 문제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잘 안 통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 언어 능력이 학습 능력의 중추잖아요. 이게 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건데 실제로 책을 읽으면 언어 능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읽는 것들이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책의 재미를 또 느껴가게 되고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자기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지가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요즘에는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각 교과에서 교과 연계 독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각 교과에서 어떤 책을 읽힐지 선생님들이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이들 수준에 맞으면서도 재밌고 또 유익한 책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업 시간에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독서량이 많은 친구들도 보통 소설만 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인문사회나 과학예술의 책들을 읽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교육 과정 속에서 독서 교육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어 선생님의 어떤 몫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런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노영아 선생님은 어떤 교과 담당하세요? 아, 저는 과학입니다. 과학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독서 지도 같은 거를 전담하고 네.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읽고 쓰고 말하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거쳐오면서부터 중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묻고 답하고 이런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에서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과학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면을 보고 아니 얘들아 그냥 교과서를 소설책 보듯이 한번 해봐라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복병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은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물 흐르듯이 책 읽는 것처럼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것 자체가 학습이나 공부가 아닌 어떤 놀이나 이런 쪽으로 변신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책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여기서 저희가 그 여수 여양중학교에 계신데 독서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맑은 푸른 바다처럼 낭만적인 독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곳. 전라남도 여수시의 여양중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양중 학생들의 독서 시간은 장소부터 남다른데요. 과학실에서의 독서 수업 어떨까요? 너네 텐션을 꽉 끌어올린 후에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과학 선생님의 독서 수업은 질문 카드로 마음을 들여다보며 시작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야? 뭔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가족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야? 배드민턴을 좀 확실하게 배워보고 싶어. 지금 질문 카드를 통해서 네.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요? 독서 질문 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독서 활동이 독서 전과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독서 후 활동으로까지 저는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독서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질문과 함께하는 학생들.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선 질문하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요. 우리가 계획했던 책, 그림책. 그리고 너네 이랬죠? 에이, 그림책. 선생님 그림책 꼬마들만 본 거 아니에요? 애기들 보는 거 아니에요? 짧은 그림책일지라도 독서 질문과 함께라면 생각이 바뀝니다. 레이먼은 느낌을 담은 글을 쓰게 되었어요. 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시 느낌이 나는 글이었지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니 더 재밌겠죠? 맞아. 애들 보는 그림책을 보면요. 요즘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훌륭하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왜 하필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걸까요? 책은 학습 또는 공부라고 바로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두려운 존재죠. 왜냐하면 의무감이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놀이처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그림책이었는데 흠뻑 젖어들고 결국 책 읽는 즐거움에 푹 빠져버린 학생들. 이제는 학생들이 먼저 그림책을 찾는다는데요. 혼자 읽는 것보다 이해하기도 더 쉽고요. 더 생동감 넘치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 책 속으로 파고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럼 팔면책에 지금부터 나의 책을 써내려 갈 건데 적자마자 떠오르는 거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질문 적어봐요.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책 내용에 질문을 던질 차례. 책을 덮은 순간부터 천천히 되새겨보는데요. 도현아, 넌 어떤 느낌이었어? 책 딱 덮자마자. 소중함은 소중함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레이먼이 동생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뀐 이유는 질문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울린 한 줄의 문장이나 등장인물의 행동, 심지어 책 표지까지 무엇이든 질문으로 만들 수 있죠. 책 속 문장과 함께 살펴볼까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면요. 평범한 문장이 열린 정답을 가진 독서 질문으로 변신한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만든 독서 질문을 활용해 재밌는 게임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너네 질문 3개씩 나눠줘. 먼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을 모아 질문 게임판을 만들어보는 학생들. 자리에 줄게요. 언뜻 보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이랑 비슷해 보이지만요. 게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주사위를 던져 숫자만큼 말을 옮기는 건 똑같지만요. 말이 향하는 곳은 세계 유명 도시가 아닌 독서 질문이죠. 생각을 말해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같이 그리려고 노력하였을까? 웬만해서 다들 똑같이 그리려고 하니까 자신도 그 압박감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질문은 책에서 나왔지만 답은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있는 독서와 함께 학생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온전히 소화시킨 뒤 제목을 다시 써보는데요. 같은 책, 다른 느낌. 정말 다르죠? 질문 만들기는 일반 교과 수업 때도 효과 만점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사실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답니다. 그러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가
자리매김하기까지 되게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자리 잡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독서는 독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번 달 베스트셀러는 뭐고 이번에는 몇 권을 읽었고 이런 걸 막 수치로 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편안한 독서였으면 좋겠어요. 책을 들여다보다 내 마음까지 열어보게 되는 뜻깊은 독서 시간. 그렇게 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에게 독서는 행복이다. 그냥 책을 읽으면 행복해져요. 비밀 친구. 책이랑 대화하면서 함께 비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야, 저렇게 보는 데면, 와. 중학교 학생들이 책 읽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네요. 네. 그다음에 질문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훈련인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 과학 수업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교과 속에도. 아주 큰 저는 그 변화들을 교과 교육에서 독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이번 수업을 통해서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어과 선생님으로서 이제 과학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하셨단 정말 말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독서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나는 왜 독서 교육을 하는가, 아이들한테 왜 책을 읽히고 싶은가 이런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독서를 공부나 학습이 아니라 좀 편안하고 즐기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서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카드나 게임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수업 영상 보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독서 수업이라는 겁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그냥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질문을 던지면서 읽게 되면 정확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텍스트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높은 단계의 독서로 가는 길인데 독서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소설이나 뭐 청소년 레벨의 책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이 독서를 하는 방법론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 텍스트에 깔려서요. 근데 이렇게 그림책으로 하게 되면 지금 게임으로 하셨지만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재미로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른 친구들이 던진 질문들을 보드 게임판을 통해서 보면서 저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네. 저 친구는 저렇게 질문을 던졌네.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고급한 독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선생님 지금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학생들이 읽는 게 그림책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책을 뭐 선정한 이유나 뭐 기준 뭐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그림책은 여유가 많습니다. 그렇지, 여백이 많죠. 글뿐만 아니라 그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백, 그리고 그림책의 재질이나 크기, 형태나 모양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다양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교육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림책으로 독서 교육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그림책으로 시작한 부분이 시나 소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 서적까지도 섭렵을 해서 파생 독서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방식을 하셔가지고 수업에서 어떤 그런 효과를 보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게 있어요? 이미 이런 독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만들고 생각의 깊이를 깊게 넓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근육이 키워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근육?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 수업 속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읽고 묻고 이렇게 답하고 자연스럽게 활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학생 참여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쭉 이어져 가지고 함께하는 다른 교과 속에서도 함께하는 독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글을 많이 읽고 하면 약간 분석력, 종합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도 좀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책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책의
자연스럽게 이면을 읽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판단을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 안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얻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 자체가 사고를 굉장히 조밀하게 만드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비판적인 능력,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우리는 이제 독서의 과정과 사고력을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독서가 곧 수준 높은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또 글의 내용들을 쪼개야 되고 또 분석해야 되고 또 종합해야 되고 글의 내용의 진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사고 과정보다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활동, 즉 수준 높은 사고 과정은 곧 독서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서 교육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공부에도 긍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좋다고 생각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독서 습관이 학습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제 보통 책을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되죠. 이게 향상이 되면 교과서를 읽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쉽게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 물론 언어가 높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드라이버가 엑셀을 밟지 않으면 차는 안 나가는 거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다만 본인이 마음을 먹었을 때 자동차 엔진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는 책 많이 읽고 책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이면 100 뭐냐면 실제 독서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책을 좋아한다고 들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읽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속독으로 읽거나 아니면 책을 좀 구경하는 식으로 훑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언어 능력은 안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이 올라오려면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서 누적해가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